예, 저는 그냥 일반 인터넷을 사랑하는 일반 개인 시청자고, 어, 뭐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인터넷 뭐 이렇게 녹화하는 거는 처음이라, 이거 뭐 화면이나 화질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랑은 틀리죠. 그래서 저는 개인이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저는 이제 유튜브로 오토기어 같은 자동차 리뷰 하시는 분들 영상도 되게 즐겨보는 애청자이고, 예를 들어 박병일 명장님, 저는 이분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런 소신 발언 하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많은 요번에 최근에 이제 그 펠리세이드 사고 때문에 뭐 박병일 명장님 영상이 문제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그냥 얘기가 좀 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제가 오토기어 되게 또 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편의 영상들은 좀 약간 이해가 안 간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뭐라도 한마디 그냥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뭐, 뭐 편을 가르거나 뭐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박병일 명장님이 올리신 자료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아야 되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새벽 5시에, 5시에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직 나는 아무런 관계자도 아닌데 막 이틀, 3일 동안 막 이거 괜히 이 일 때문에 막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러지? 왜 이런 반응들이지? 이런 게 되게 막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말을 좀 뭐 하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생겨서 그냥 개인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지만, 그 오토기어 하시는 우리 세 교수님, 저 이분이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애청자예요, 애청자. 팬심으로, 예, 뭔가 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선은 제가 그 오토기어, 전 박병일 명장님 영상도 봤고, 오토기어 그 우리 세 교수님 영상도 다 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거는 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 무슨 말을 하는데 글자 한두 개 틀렸다고 아우 이게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건너뛰고 소비자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약간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선은 펠리세이드 사고에 대해서 박병일 명장님 자료를 다들 보셨겠지만 이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이제 오토기어 영상 이후에 이제를 여러 번 봤는데 이거 녹화되고 있나? 네, 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장님 뭐 이거 뭐죠? 저기 우리 명장본색이라는 채널에서 보시면 어, 내려가고, 이렇게 시동 꺼져. 시동이 꺼졌다는 영상이 나오고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맞아요. 뭐 이런 브레이크와 얘기들을 좀 시동을 하시긴 켜보니까 하는데, 이 차도 똑같이 내리막길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차가 내려가는지 또 내려가면 시동이 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의 주 내용은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가 아닙니다. 엔진이 꺼지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동차 개발자가 다 그걸 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요 영상을 보시면 여하튼간에 내리막길에서 알모드를 두고 엔진이 꺼지는 동작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상이 생겨서 뭐 브레이크가 이제 뭐 잘 안 듣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또한 이 영상 전체적인 주장이, 그러니까 박병일 명장님이 설명하려는 바가
브레이크가 안 된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엔진이 꺼지는 현상을 막아야 안전하다. 그런 거는 제조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그리고 경사는 미리 완곡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나 브레이크 그러니까 밟은 효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그냥 부수적인 얘기인 거예요. 주 내용은 여하튼간에 이제 엔진 꺼짐이라는 현상이 일단 있는 거는 맞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는 거는 제조사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의 실험 방법들 여러 가지 뭐 어떤 유튜버는 차종을 다른 걸 시험해서 문제다. 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자동차가 똑같은 그 있잖아요. 차마다 다 특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또 운전하는 분들의 습관도 다른 건데 뭐 그거를 뭐 다 어떻게 일괄되게 맞춰서 실험을 합니까 그거를.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하고 엔진이 꺼져서 브레이크가 안 넣는 걸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왜곡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 이 박병일 명장님의 영상이 그 정도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나? 그렇게 잘못된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저를 안 들어요. 물론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상 한번 보세요. 뭐 지금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풀 브레이킹이나 브레이킹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사항을 좀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영상 그게 아니거든요. 뭐 공인이라고 뭐 말씀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박병일 명장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뭐 펠리세이드 사고 말고도 뭐 급발진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뭐 유리창 깨지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그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료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는 수준에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좀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 진짜 요번에 펠리세이드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정도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또 뭐 또 다 잊혀지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이게 뭐 현대 자동차에서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터넷 유튜버 분들이 막 공격 같은 거 공격이라고 하면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좀 이 영상을 좀 잘 보고선 얘기하시는 건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왜곡돼서 표현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박병일 명장님 펠리세이드 사고 영상 요거 분석한 거 보시면 누군가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영상의 주제는 엔진 꺼짐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이거 인지를 못하고 브레이킹 시스템이 듣지 않고 사실 브레이킹 시스템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 영상의 주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를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난 이분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팬이에요. 박병일 명장님 팬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도 이런 거 그러니까는 뭐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 문제가 별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신다면 이 영상의 주장은 사실 내용이 많잖아요. 많지만 이 끝부분에 실험하고 나서 이 내용이 다예요. 이게 주장입니다. 하지 않은 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내리막길에서 기를 넣는다는 게 후진을 넣어버린다. 그래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동 꺼져버리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사도에 따라서 큰 대형 사고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 알아야 되고 메이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차로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엔진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엔진 꺼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동작하지 않고 그 중에 브레이크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그러니 이런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듣지 않는다가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물론 어떤 브레이크의 기능을 100으로 했을 때 저는 이게 100개 기능이 다 돼야 차를 멈출까 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정상 상태의 자동차도 긴급 상황에서는 풀 브레이킹과 뭐고 간에 차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팰리세이드 사고의 주요한 관통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풀 브레이킹이 된다 안 된다. 브레이킹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은 죽었지만 그래도 인력으로 밟으면 멈출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런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숙지가 팰리세이드 사고를 설명하는 박병일 명장님의 주요 안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브레이크가 동작되는 거 유무, 풀 브레이킹 유무는 이 엔진 꺼짐과 관련된 자동차 안정성의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요 내용, 영상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엔진 꺼짐에 대한 얘기가 거의 줍니다. 그래서 박병희 명장님의 기존에 이렇게 해오셨던 행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박병희 명장님이 정비사로서, 정비사로서 제가 말을 실수할 수 있는데 자동차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뭔가 말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된 어떤 그 설명하는 내용의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풀브레이킹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뭐 엔진 꺼지는 건 꺼지는 거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인력으로 밟으면 차가 멈춘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마 뭐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런 이슈가 전 국민들이 알게 되고 많은 논의가 된 거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자동차,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동차 풀브레이킹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논의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널리 퍼진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모든 사안을 덮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꺼져도 사람의 인력으로 멈출 수 있었다. 팰리세이드 사고에 대해서 특히. 그 주장이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팰리세이드 사고도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이슈가 되는 사고들은요, 대부분 특수한 조건들이에요. 뭐 이제 영상을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예를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블랙박스 같은 거 있으니까 지금 차가 이상합니다. 괴음을 내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데요. 결국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 멈춰섰습니다. 속도가 정말 굉장했는데요. 다른 사고가 없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브레이크가 안 되었다는 거죠. 예. 신호가 떨어지는 사람이 건너오려고 하는데 제가 못 건너오게 멀리서 크락션을 한 번밖에 못 눌렀습니다. 워낙 차가 세게 달리니까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포기를 한 거죠. 면허 딴 지가 35년이 됐습니다만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 정말 놀랐어요. 사고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은 복구됐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많이 놀라셨겠죠. 차량 사진입니다. 제보자가 중고 차량을 구입한 지 겨우 사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를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워낙 세게 밟아서 페달까지 부러졌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이런 영상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제 돌발 상황이 생겨서 차량을 멈춰야 되는 이제 순간들이 있는데 이 영상의 차주분은 풀 브레이킹 한 겁니다. 페달이 부러질 정도로. 분명히 이 자료 찾아보시면 그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페달이 부러질 정도로 풀 브레이킹 했는데도 차가 안 멈춘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도 가서 풀 브레이킹을 페달이 부러지게 해서 안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브레이킹은
사용자가 자동차를 조작하는 하나의 선택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정성을 개선하는 거는 약간 다른 논점이라는 거예요. 박병일 위원장님이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게 그 설명의 주안점이 아니었잖아요. 자동차 이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그러니까 엔진 꺼짐 같은 그런 현상이 개선돼야 된다고 설명했지. 이게 브레이킹 이게 주 안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에게 풀 브레이킹을 안 해서 안 한 거에 대한 풀 브레이킹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브레이킹 시스템이 죽은 거는 잘못된 거고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 참 저는 정말 뭐랄까 이게 합리적인 어떤 뭐냐 그 뭐 의문을 갖는 건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풀 브레이킹은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것일까요? 물론 알아야겠죠. 알아야 되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 사항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자동차를 뭐 타면은 그 아이언맨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그거는 감정이고 사람의 느낌인 거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나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사람이 실수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차는 원래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데 풀 브레이크를 안 해서 아니면 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했는데 페달이 부러져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거라고요. 그럼 이게 그러면 이런 사고나 문제의 핵심이 이게 자동차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차량을 이게 개발하면서 기능이나 이런 안전 시스템이 발전을 할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거를 조작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거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분명히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길 텐데 그 문제들 중에 사람들이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하지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지금은 자료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MDPF 이건 약간 외국의 사례라서 좀 과장됐다고 하지만 제가 국내 현대자동차도 이런 영상 본 적 있거든요. 소비자가 한번 이런 거 올린 적 있는데 그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MDPF 핸들 잠김 현상이나 떨리는 것 같은 거 있을 때요. 그때 누가 그거 사람이 꽉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핸들 떨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꽉 잡고 운전하십시오.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합리적인 접근법일까요? 차량이 가네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멈추니까 풀 브레이킹 하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맞는 방법일까요? 그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그냥 각각의 경우인 거잖아요. 각각의 경우의 상황인 거고 선택지인 거잖아요. 핸들을 떨리고 잠기는데 그걸 사람 힘으로 돌려라. 모터는 그냥 거들 뿐 모든 건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시스템도 그랬고 앞으로 발전할 자동차 시스템은 점점 더 사람의 그런 인력적인 거를 줄이고 전자 시스템이나 기계 시스템이나 그게 자동화 될 거고 첨단화 될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사람이 다 합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시스템하고 앞으로 나올 시스템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뭐 아니면 엔진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하는 거는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말하면 안 됩니까? 비록 엔진 시스템이 지금 꺼짐 현상이 있고 하지만 여튼간에 엔진이 계속 살아있으면 브레이크 시스템도 정상 동작한다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제조사가 대다수 많은 외국 회사들이 현대차랑 같은 증상 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박병일 총장님이 그런 거 좀 언급한다고 그게 죄 짓는 거냐?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토기어에서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토기어는 차량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 대처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요. 사용자의 대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그 부분이 박병일 명장님이 설명한 거에 왜 그렇게 상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각각의 그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소신 발언인 건데, 이게 발언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상대방을 왜 자꾸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충돌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자는 자기 차량을 조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풀브레이킹이 됐건 내 팔 힘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거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동차 자체도 지금 이런 문제 상황들, 급발진 현상이나 뭐 예를 들어 이번처럼 이렇게 R 모드에서 엔진 꺼짐 현상이 있는 것들을 숙지를 하고 차량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네. 저는 뭐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서로 주장이 상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거는요. 가장 좋은 거? 여튼간에 그 오토기어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시민들의 이런 피드백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도 자동차 제조사에서 좀 숙지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자동차 아니면 지금 자동차라도 VCU 같은 거 차량 제어기는 프로그램으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난 그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우리나라 좀 기업 문화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폰, 우리 스마트폰이요. 그 펌웨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불평불만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서 기능적으로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몇천만 원짜리인데 그런 말이 나오냐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너무 그러니까 뭐지? 잘못 만들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상품을 개선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해요. 박병일 명장님께서도 주장하시는 바가 설명하려는 바가 자동차의 이런 안정성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